서울시 선관위를 비롯한 7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각에 송파구의 선관위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임시 사무실에서 뭔가를 옮기는 모습이 저희 TV조선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시죠. CCTV입니다. 차가 이렇게 쭉 와서 뭔가를 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게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그런 곳이었대요. 저기서 뭔가 물품을 쭉 빼가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을 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선관위가 선거 장비 반납 날이라서 물건을 뺐는데 뭐 TV조선 취재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해가 살 수 있겠네요.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 돌려놓은 그 CCTV 영상을 제시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게 어떻게 돌려놓은 게 되겠습니까? 그런 CCTV 영상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백보 양보해가지고 빼놨다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CCTV 영상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있으면 그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가지고 그 보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도 일단 그 제소 기간에다가 일정 기간 더한 그 정도 기간까지는 100% 무조건 다 그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보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이것저것 옮기고 다 폐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보전 처분에 압수수색까지 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저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걸 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게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 공원을 떠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지금 정부의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말을 앞두고 또 올림픽 공원의 시민들의 숫자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데 김민석 총리는요. 선관위 해체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 보전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기됐다 뭐라는 등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말한 국민의 목소리, 실제 그 민심이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죠. 오늘 갤럽 조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찬성 44%, 반대 48%. 양태영 변호사님. 전면 재선거 지금 이거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면제 선거라는 것이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전면제 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선관위가 굉장히 많은 부실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당락이 결정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면제 선거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투표에 참여했던 수천만의 유권자들의 그 참정권을 또 날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네. 전면제 선거는 지금 단계에서 뭐 바로 추진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분노, 국민들의 그렇죠. 참정권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까지 훼손된 선관위에 대해서 더 명명백백히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척도로 좀 읽혀지는데 성치문 부의장님, 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2030 세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팽팽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대별로 들어가 보니까 20대에서 이 재선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7대 26으로 더 높고요. 훨씬 높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거 찬성 62%, 반대 33%. 2030의 이런 분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2030 세대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고요. 미안하다. 이런 사회밖에 못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성이라는 방파막이 삼아서 이 정치권,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계속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왔던 것, 이것들은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정치권이 이거를 너무 방관해왔던 건 아닌가, 방조해왔던 건 아닌가라는 자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지금 너무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해야 될 책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예. 다만 아까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재선거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관위가 운영이 되면서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최대한 다 한 톨에 그 나머지도 남기지 않고 밝혀주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 빨리 정치권이 모여서 이 2030 세대들한테 답안지를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30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채점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선관위의 앞으로 미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안지를 내고 채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답안지를 작성해서 저들에게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저 2030 세대가 이 정도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제대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저 분노가 잠재워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정치권 기성세대가 빠르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